자, 지금까지 일렉트릭 필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조금 계산 좀 혼동이 되고 헷갈리긴 하지만 굉장히 규칙성이 없을 때부터 혹은 모양이 막 불규칙적일 때 그런 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적분만 제대로 하면 혹은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이 필드를 구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든 상태입니다. 계산만 잘하면 된다. 네, 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약간 대칭성이 있을 때, 그래도 손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자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필드를 이제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위 차지당 받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필드를 만들어내는 게, 차지라 그랬죠. 쿨롬이라 그랬습니다. 쿨롬 단위라 그랬는데, 이 쿨롬을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어,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라 그래서 D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입실론 제로에 이 필드를 곱을 해서 이걸 일렉트릭 플럭스라 그럽니다. 플럭스라 그러고, 얘를 이제 모든, 폐 공면에 대해서 다 더한 거를 이제 어떤 공면에 대해 더한 거를 우리가 플럭스로 표현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일렉트릭 플렉 덴시티가 D 벡터하고 그다음에 이 총 합한 것이 일렉트릭 플럭스입니다. 일렉트릭 플럭스의 단위가 쿨롬입니다. 1쿨롬. 그래서 1쿨롬은 총 이 플럭스 덴시티를 다 합한 거. 여기서부터 나오는 라인 하나하나를 다 합해서 총합이 1쿨롬이 됩니다. 그래서 쿨롬의 단위란 거는 전기장을 만들 때 그 전기장을 만들기 위한 라인의 합이, 이제, 그, 쿨롬이 단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플럭스를 이제, 어, 어떤 차지의 enclosed,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차지의 합이 나온 쿨롬 플럭스다. 그래서 이렇게 플럭스 다 합이, 이제 이렇게 모든 면에 대해서 다 합이 이렇게 플럭스를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플럭스를 DS에 우리가 이제 벡터 할 때, 서피스 에리어 할 때, 이런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요거를 이제 다이버전스 티어렘, 어떤 서피스를 이래 채워줄 때, 이 채워지는 볼륨에 대해서, 볼륨 프라임 있을 때, 여기 면적이 ds 프라임 있을 때, 혹은 ds가 있을 때, 볼륨에 대해서 바꿀 때, 다이버전스 d의 dv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폐곡면에 대해서 모든 나오는 것을 다 합한 거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 다이버전스 D를 볼륨에 대해 합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이버전스 티어렘 따라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모든 차지양은 요 속에 들어있는 모든 차지는 이 속에 있는 볼륨 차지 덴시티로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이버전스 티어렘에 따라서 한 것과 모든 속에 들어있는 차지 같다라는 것부터 우리 다이버전스 T는 로 V다라는 첫 번째 막스웰 방정식을 우리 얘기하고요. 요거를 이제 소스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막스웰 방정식의 소스를, 그러니까 플럭스의 단위 부피당 나오는 플럭스는 이제 그 차지 볼륨 덴시티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인테그랄 폼을 해줄 때 어떤 D를 다 어떤 표본 다 더하면 얘가 Q다라는 걸 이제 가우스 법칙이라 그러는데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차지 Q가 있을 때 응용을 이제 보는데요. 응용을 보면 여기에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이 D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산한다 그러면 요 속을 이제 감싸는 구를 하나 가정을 하고요. 구에 대해서 거리가 R로 다 같은 대칭성이 있는 구를 가정하고 얘를 감싸는 폐곡면, 전체 폐곡면이 있고 이 중심으로 해서 거리 같으면 다 같을 거다. DR로 같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D 벡터가 거리 R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DR에다가 AR이 될 거다. 라고 대칭성에 의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그대로 써주면 요거를 이제 면적이란 것은 요 면적인데요. 요 면적이란 것은 구면 좌표기에서 R
R 제곱에 사인 세타의 2R 어, 면적이니까요. 이거를 그리기 DR이 아니고 D 세타 D 파이 D 세타 D 파이입니다. 이게 DS입니다. 여기 S가 되겠죠. 그리고 방향은 AR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D 벡터의 D 벡터는 DR의 R에 의존하는 요 D와 요 AR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 DS는 거리 R에서의 요 에어리어는 R 제곱 사인 세타의 D 세타 D 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걸 곱을 음, 하게 되면 얘는 이제 DR의 R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의 어, 는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면적은 이 속에 들어 차지 Q다. Q라는 관계가 있죠, 그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세타를 0에서 파이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를 0에서 2파이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4파이 R 제곱에 DR이 나옵니다. 그 DQ가 되기 때문에 DR은 4파이 R 제곱 Q가 나오죠. 그러다 이제 이거는 이게 이제 입실론 제로의 2에 R이라 그랬으니까 D 벡터는 앞에서 제가 입실론 제로의 2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 필드는 R에 의존하고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 제곱분의 Q의 AR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 가우스 법칙을 쓰면 대칭성이 존재하는 그림으로 가우스 평면이라고 합니다. 가우스 평면을 잡아서 거리 R에 대해서는 다 똑같다 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차지 Q는 이거다 라고 생각해서 전기장을 구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이거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걸 라인 차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인 차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단위 길이당 차지로 L의 콜롬 퍼 메타로 차징되어 있는 걸 생각해봅시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면요. 그럼 상상해 봅시다. 라인 차지, 아까 풀었던 거 똑같은 문제인데, 마이너스 만 플러스 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우스 법칙은 얘를 어떠한 공면을 잡았을 때 공면 잡아서 서피스 에어리어 벡터하고 그게 나오는 이 벡터를 내적을 취해서 싹 다 더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차지다. 차지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이 가우스 법칙이 아는 겁니다. 요거를 이 어떤 공면을 잡더라도 이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애를 잡더라도 거기 에어리어 벡터하고 나오는 D 벡터하고 다 합쳤을 때 그 안에 있는 차지 양이다. 랑 알면 얘를 여러분 풀기도 전에 이 전기장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돼야 됩니까? 라인 차지 이렇게 돼 있으면 풀기 전에 전기장은 플러스로부터 쫙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와야 되는데 얘가 무한대에서 무한대니까 옆으로 삐딱하게 있을 수가 없죠. 삐딱하게 있을 수 없으니까 저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D 벡터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방사선 형태로 될 거다. 그래서 D 벡터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D로 성분만 있을 거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D 성분도 없고 파이 성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가우스 평면을 잡는 게 예술인데요. 요거를 이제 나중에 내가 임의에 잡을 수 있는데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원통을 잡습니다. 이렇게 원통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 평면이 몇 개가 나오냐면 탑과 바텀과 사이드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개를 딱 하면 이 통 속에 들어있는 차지양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 단위 길이당 차지가 쿨룸이니까 높이가 만약 L이다 그러면 총 차지는 로 L에다가 L을 곱할 함량이 이 원통 속에 들어있는 총 차지죠. 자, 이 차지는 요게 뭐가 같냐면 D에 모든 에어리어를 다 더한 것에다가 내적을 취하고 면적 벡터에다가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탑에 대해서는 지금 에어리어 벡터가 어느 방향입니까?
탑의 뚜껑은 어느 방향입니까? 위죠. 위입니다. 아래는 아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D 벡터 방향은 이 방사선 형태가 나가잖아요. 그죠? 탑과 바텀에서는 D 벡터와 DS 벡터가 탑과 바텀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탑과 바텀에서는 수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중심으로 해서 축 방향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D 벡터에 나가기 때문에 탑과 바텀에서는 이게 90도입니다. 그래서 탑과 바텀에서 0이 되고 사이드가 남습니다. D 벡터와 DS 벡터가 사이드만 남거든요. 사이드만 남는데 요 D는 거리에 의존하는 것이 될 것이고 사이드 면적은 이렇게 실린더리컬 벡터에서 로 D 파이의 DG 이것이 이제 면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DS가 여기 면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D 로 D 파이 DG가 파이는 0에서 2파이가 될 거고요. G는 0에서 L까지일 겁니다. 원통에 0부터 위에 L. 요 사이에 들어있는 총 차지는 로 L에 L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D로는 여기 나오는 게 로에 D 2파이 2파이의 높이를 0에서 L까지 하면 L이 됩니다. 그래서 로 L의 L은 D로의 로 2파이 L이 되기 때문에 L과 L을 약분을 하게 되면 이 로가 2파이 로분의 로 L이 나와서 제가 아까 유젝타 계산한 것과 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D로는 D 벡터는 이제 2파이 로분의 로 L의 A로가 되고요. 여기 입실론 제로 1을 곱을 하니까 이 벡터는 입실론 제로 나눠서 2파이 입실론 제로의 로분의 로 L의 A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손쉽게 계산되는구나. 대칭성을 잘 알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 무한대 평면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이것도 똑같을 겁니다. 이제 무한대 평면으로 이렇게 쫙 채워져 있다. 그러면 전기장 방향이 무한대 평면이 알죠, 여러분? 그죠? 플러스 G로 올라가는 것과 마이너스 G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보면 위로 전기장이 가는 것과 밑으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지금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 동그라미에서 그 반대편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뚜껑, 요 중심을 요 평면이 있으면 얘를 관통해서 원통을 하나 딱 넣어 놓으면 위, 아래, 옆면이 있을 때 이때는 옆면은 수직일 거고 윗면 뚜껑하고 아래 뚜껑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D 벡터에 이 DS 했을 때 요 전체 S는 뭐냐면 탑에서의 이 탑의 DS의 탑일 거고요. 플러스 바텀업에서 D 바텀의 DS의 바텀일 거고요. 플러스 사이드의 이 사이드의 DS의 사이드인데 보면 이제 D를 탑, 바텀, 사이드를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요 위, 아래 방향이니까 탑과 바텀은 각각 이게 각각 이제 같은 방향입니다. 위에 뚜껑에서 위 방향과 아래 뚜껑에서 아래 방향, 그리고 위 방향과 아래 방향 같다 그러면 이거는 D의 위에 뚜껑은 면적이 A라고 해봅시다. 이 A가 되고 아래 뚜껑도 D의 A가 될 것입니다. 밑에 면적이 A면 여기에 밑에 A가 되고 사이드는 D는 위 혹은 아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는 옆면으로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90도가 되어서 0이 되어서 얘는 0이 될 겁니다. 0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원통 속에 들어있는 차지양은 요 평면에 요 단위 면적당 차지양이 로 S라 그랬을 때 면적 A를 곱을 하게 되면 로 S의 A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한대의 평면이 있을 때 거리에 상관없을 거다라는 그 직관적인 것에 따라서 DA 되니까 이거는 2D가 되고요. 이게 A가 약분이 되니까 단위 면적당 로 S가 되고 그래서 D가 2분의 로 S가 되고요. 이게 이제 입실론 제로의 2가 되니까 2가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S다라는 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의 방향은 AG, 위 방향이고 아래는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S의 AG가 되어서 아까 무한대로 적분했는 거 있잖아요. 적분했는 것과 그 결과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는 이런 대칭성이 있을 때 그 대칭성을 가지는 가우스 평면이라는 걸 잡아가지고 그 평면에 대해서 원래는 다 계산해 줘야 되지만 그 전기장 방향과 면적 법선 벡터 방향이 수직인을 적절히 잘 골라서 내가 존재하는 부분에서의 전기장만 딱 계산하는 거. 이거 할 줄 알면 굉장히 계산이 쉬워지거든요. 쉬워져서 이런 가우스 법칙이란 거를 써서 여러분들 계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그런 문제를 하나 이제 보면, 이제 D가 일단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D를 이제 구하는데, uniformly charged sphere. 그러니까 요게 있었죠, 그죠? 그랬을 때, 요 문제를 이제 보면요.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X, Y 찍었을 때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에 있는데 여기 요 안에서만 반경이 A입니다. 반경 A인 공이 있다. 공이 있는데 이 공에 유니폼이 차지되어 있으니까 이게 로 V의 쿨럼 퍼 메타 3성으로 이렇게 차지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전기장은 지금 공 속과 공 밖이 있겠죠. 그죠? 공속과 공밖에 있는데 이 공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R로 했을 때 우리가 대칭성을 생각했을 때 분명한 거는 공 중심으로부터 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칭성으로부터 D 벡터는 아마도 DR의 AR, R에 대해서만 의존하는 그런 전기장이 될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제가 문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특정한 R 위치에서 반경이 A인데, 이 R이 A보다 작은 경우와 R이 A보다 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 R이 A보다 작은 경우는 속입니다. 속인데, 이 속을 잡았을 때, 아까 보면, 뒤에 R에 DS가 속에 Q에 enclosed거든요. 그 안에 이 감싸고 있는 속에 들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R이 A보다 작을 때, 요 식은 같은데요. 뭐냐면 4파이 R제곱에 DR은 같은데 Q enclosed가 R이 A보다 작은 경우, 속에 있는 경우는 이 속에 들어있는 차지만 중요합니다. 바깥에 있는 거는 안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Q를 생각했을 때 또 작은 A 있죠? 작은 R. 이 안에 들어있는 것만 생각을 해서 Q enclosed는 3분의 4파이의 R 삼성의 로 V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R이 A보다 큰 경우는 4파이 좀 DR은 같고, 이 바깥에는 다 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분의 4 파이의 A 삼성 로 V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럼 DR이, 이제 D가, DR이, R이 A보다 작을 때는, 이걸 똑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분의 R의 로 V가 되고요. 밑에는, 어, 3R 제곱분의 A 삼성 로 V가 될 겁니다. 그래서 R이 A보다 작은 경우하고 R이 A보다 큰 경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얘기는 이걸 그림을 그렸을 때 R에 대해서 D를 이제 구하게 되면 여기 3이니까 R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R이 비례하고 그 다음에 A가 됐을 때 그 이상은 R 제곱분의 1 반비례해서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 포인트가 3분의 A 로 V가 되고요. 여기도 A를 넣어보면 3A 제곱분의 A 삼성의 로 V니까 3분의 A 로 V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D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 입실론은 이 벡터는 여기에 이제 입실론을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3 입실론 제로분의 R의 로 V에 R이 A보다 적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또 바깥은
3R제곱 입실론 제로분의 A 삼성의 로 V의 RA보다 큰 경우인데요. 그래서 저게 이제 보면 이제 전기장도 이런 모양 가지게 되는데 D를 쓰는 경우에 장점이 요 구가 요 구가 있을 때 요 반경이 A인데 유전율이 입실론이다. 바깥은 입실론 제로인데 속은 입실론이다. 그러면 여기 손쉽게 D는 똑같으니까 입실론 상관없이 이렇게 구하고 R은 입실론 제로가 아니라 입실론을 하고 바깥은 입실론 제로로 써서 이 유전율에 상관없이 전기장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좀 많긴 하죠, 여러분. 그죠? 제가, 제가 아까 좀 헤매가지고 이치한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D 벡터가 주어지면,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보세요. 따라 해볼래요, 한번? 우리 D 벡터는, electric flux density. 예, 플럭스를 만들어내는 단위 부피당에 해당되는, 단위 면적당에 해당되는, 값인데, D가 주어지면, 우리가 다이버전스 D를, 해서 이제 로 V, 단위 부피당 차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4.8번을 보면, 예제 4.8을 보면, D가 주어져 있습니다. D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G의, 로의 코사인 제곱 파이의 H다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쿨럼 퍼 메타 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을 때 제가 문제 다 풀지는 않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D가 유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D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D가 주어져 있으면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면 calculate 계산하다 나오는데 charge density density인데 F 그래서 이게 실린드리컬 좌표계니까 1의 4분의 파이 콤마 3 위치에서의 차지 덴시티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다이버전스 D를 구해서 요거를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의 다이버전스 D를 구하면 되죠. 여러분 그 두 번째 숙제에서 그 다이버전스 구하는 거를 좌표계에다 계산할 때 그 실린드리컬 좌표계 계산하는 걸 연습을 했죠, 여러분. 그죠? 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걸 미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후에 토탈 차지 총 차지를 하는데 enclosed by the cylinder 실린더를 잡히는 게 실린더겠죠, 그죠? of radius 1m에 반경 1m에 g가 마이너스 2에서 2m.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 t가 딱 주어져 있는데 이제 원통의 좌표를 생각했을 때 대략 이렇습니다. x, y, g로 표현됐을 때 반경이 1이고 4분의 파이 그 다음 높이 3 이쯤에서가 1,4분의 파이 3입니다. 이게 4분의 파이 여기일 때 여기에서의 차지 덴시티 로브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이걸 봐서는 높이와 위치에 따라서 차지 덴시티가 다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로브이를 다이버전스 구하면 여러분 그 기억나죠, 그죠? 답은 뭡니까? H1, H2, H3분의 1에 라운드 Q1에 D1에 H2, H3 또 기억나죠, 그죠? 라운드 Q2에 라운드에 D2에 H1, H3, H1 플러스 라운드 Q3에 라운드에 D3에 H1, H2 네, 근데 요 D1, D2, D3가 각각 이제 1 좌표계 방향의 성분, 2 좌표계 방향의 성분, 3 좌표계 방향의 성분 이렇게 됐었습니다. 저기 이제 AG 방향만 있으니까 이제 이걸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이버시티가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로분의 1에 라운드 로의 라운드에 D 로의 로고요. 그다음 D 파이의 라운드에 D 파이의 H 이건 1입니다. 플러스 그다음 라운드에 DG의 로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가 그 G 성분만 있으니까 DG만 있는 거죠. 그 G로의 코사인 제곱 파이. 이게 G로의 코사인 제곱 파이가 되고 나머지는 0. 0이니까 이제 로분의 1의 라운드 G의 라운드의 G로의 코사인 제곱 파이인데 로 제곱이죠.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게 하게 되면 이 G 약분이 되고 로의 코사인 제곱 파이가 바로 부피의 단위 부피당 있는 차지 덴시티 콜럼 퍼 메타 삼성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이버전스 구해서 다이버전스 티어렘에 따라서 계산하는 그런 거 되고요. 거꾸로 이제 그런 차지 덴시티가 어떻게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기장 분포를 그 안에 있는 그 차지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좋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여러 분 있습니까, 혹시? 네, 잠깐만 너무 쉼 없이 와가지고